문제 해결을 위해서 고심하는 듯하다. 도울 게 있으면 돕겠다라고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한 건데, 자, 이 강성필 대변인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런 여권에서는요, 이런 거를 이재명 대표가 여권을 좀 분열시키기 위한 의도 아니냐 이렇게도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아닙니까? 정말 잘못된 말이죠. 저희가 분열을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 스스로 분열이 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대통령실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을 도와주려는 게 아니라 본인이 대선 주자로서 뭔가 역할을 하려고 하는 의욕이 앞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한동훈 대표로서는 대통령실이 너무 현실을 바라보는 인식이 너무 거리가 멀다. 뭐 신지호 기획부총장 이분께서는 달나라에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도 보세요. 내년에 내년 말고 2026년에 제로로 하자. 네. 이게 동조하는 듯한 발언이잖아요. 이게 책임 있는 자세입니까?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 때 민주당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몇백 명씩 단계적으로 100명씩 올리는 거 철회했잖아요. 코로나 핑계로. 따라서 지금 이제 민주당도 그러면 이게 1년에 내년에 500, 그다음에 600, 그다음에 700 숫자를 내놔라니까요. 저와 20년이 넘도록 이렇게 교분을 맺어온 한동훈 위원장을 언제든지 만날 것이고요. 한동훈 대표 그리고 당과의 소통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부 여당이 당정 간에 대통령실 내각과 당과의 소통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면 되겠습니까?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원활하게 소통하고 있고 당정 간에는 전혀 문제 없고요. 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한데 이 얘기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약간 뜸을 들이다가 이름 언급 안 했고요. 또 최근에 어제죠. 만찬에도 연기해서 최근 만찬에도 연기했고 어제 취임 후 처음으로 연찬에 국민의 연찬에도 불참을 했습니다. 자, 강성필 대변인은 상대당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갈등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까? 있는 게 맞는 겁니까? 어떻게 보이십니까? 제 생각에는 많은 국민들도 알고 모두가 알고 있는데 대통령께서만 애써 부인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대통령께서도 많이 불편하셨겠죠. 그러면 이 일이 왜 일어났냐? 그냥 그런 겁니다. 지금 대통령께서는 본인이 연금개혁, 의료개혁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려고 하는데 네. 한동훈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지는 못하고 오히려 대통령의 운신의 폭을 어떻게 보면 좁히고 있다. 이런 것 때문에 불쾌한 거겠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도 조금 실수가 있었던 것이 본인이 박단 비대위원장 만나가지고 나름대로 중재안을 제시를 했는데 이거를 비공개로 했었어야죠. 사전에 조율을 했었어야죠. 근데 만약에 100번 대통령이 양보해가지고 한동훈 대표가 말하는 그 중재안을 받는다고 하면 전공의를 바로 복귀하는 겁니까? 복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야당이 보기에는 답답한 게 뭐냐면 최초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출연한 계기가 뭡니까? 한동훈은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과 20년 동안 검찰 생활을 같이 했기 때문에 한동훈이 얘기하는 것은 대통령께서 마음에 들지 않아도 좀 들어주고 격려하지 않는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비대위원장까지 출연하게 됐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오히려 더 상황이 안 좋아지는, 이걸 바라보는 야당은 과연 이러한 상황에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사이가 이렇게 갈등이 심한데 이런 상황에서 여당의 대표를 만나서 회담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나?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네. 자,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의견 주셨는데 서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불편한 기류, 당정 간에 문제가 없다고 윤 대통령은 직접 언급했지만 불편한 기류가 읽혀진다는 게 대다수 의견인데 없는 겁니까? 아마 이제 어느 조직에는 갈등은 있죠. 네. 다만 이제 갈등이 떼서 무조건 파국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이제 갈등을 잘 이렇게 풀어나가느냐. 이게 정치 아닙니까? 네. 저도 갈등이 있다 봐요. 그런데 문제는요. 지금 정확하게 숫자를 제시하는 의료계획에서 부는 이제 대통령밖에 없어요. 진짜 이재명 대표나 야당도 이게 무책임합니다. 본인도 이게 내놔라니까 10년에 10,000명이든지 아니면 이게 500명이든지 1년에 700명이 알을 내놔란 말이에요. 그냥 무책임하잖아요. 한동훈 대표도 내년에 뽑고 그 다음에 한 명도 뽑지 말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할지 이런 안이 없잖아요. 근데 학교라는 게 신입생 1년 동안 한 명도 안 뽑으면 의대가 유지가 됩니까? 네. 그게 아닙니까? 한동훈 대표가 제시한 게 말도 안 되는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1년을 어떻게 하나도 안 뽑습니까? 그럼 신설 의대는 한 학년이 없어야 됩니까? 그리고 의사들이 이 안을 받을까요? 내년에 백지화하라잖아요. 민주당이고 의사단체고
국민의힘이고 구체적인 숫자를 내놔야죠. 네. 지금 대통령밖에 없잖아요. 5년에 10,000명 늘리겠다. 네. 그래 숫자를 다 내놔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나누게 하든지 평균하든지 그건 국민이 판단하게 왜 무책임하게 비난만 하고 대통령을 자기들에게 책임 있게 숫자를 안 내놨습니까? 저는 대통령 왜 숫자를 정확하게 제시한 거는 본 적이 없어요. 네, 어쨌든 이 한동훈 대표가 이 민심을 들어보니까 현재 의료 상황이 심각하다. 의료개혁은 의료개혁의 동력 국민이다. 이렇게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고 결과적으로 어제 좀 전에 얘기했지만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연찬에 또 불참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또 참석했다가 이게 좀 불편한 기색. 뭐 한동훈 대표가 보기엔 좀 대통령이 보기엔 좀 야속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표 변호사님? 지금 이제 그러니까 갈등이 현재는 저는 있다 봐요. 갈등이 있다 보니까 이제 연찬에도 네. 안 가는데 그런데 이제 갈등이 있다 해도 얼마든지 해소할 수 있는 풀어나갈 수 있는 이런 이제 갈등이고요. 네. 조금 더 이제 합리적인 안을 좀 이게 내놔야 제안하더라도 그리고 이게 제안을요 언론에다 그게 불쑥하는 게 아닙니다. 제안은 이제 물 밑에서 사실상 조율해가지고 네. 이게 합의가 됐을 때 발표하는 거 아닙니까? 정치를 해야 된다. 그렇죠. 언론에다가 이게 바로 이거는 그냥 싸우자는 거지. 뭐 이게 조율해서 이게 대안을 제시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알겠습니다. 이거 당이 좀 다시 되돌아봐야 됩니다. 예. 어쨌든 이 당정이 좀 이런 미묘한 발언들로 또 여러 해석을 낳고 있는 와중에요. 코로나19 확진을 마치고 이제 퇴원해서 이제 복귀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또 한동훈 대표를 약간 거드는 듯한 발언을 내놔서 또 여러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노원 대표께서 의대 정원 감축 얘기를 하셨던 것 같죠? 그리고 좀 유의하자 불가피한 대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한동훈 대표,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대표는 여당 대표로서 외면할 수 없는 문제다라고 얘기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고심하는 듯하다. 도울 게 있으면 돕겠다라고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한 건데 자, 이 강성필 대변인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런 여권에서는요, 이런 거를 이재명 대표가 여권을 좀 분열시키기 위한 의도 아니냐 이렇게도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아닙니까? 정말 잘못된 말이죠. 저희가 분열을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 스스로 분열이 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대통령실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을 도와주려는 게 아니라 본인이 대선 주자로서 뭔가 역할을 하려고 하는 의욕이 앞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한동훈 대표로서는 대통령실이 너무 현실을 바라보는 인식이 너무 거리가 멀다. 뭐 신지호 기획부총장 이분께서는 달나라에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대통령실과 여당의 사이가 안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지 저희 민주당이 만약에 이 의료 대란을 가지고 분열을 시키려고 했으면 총선 전부터 저희가 개입을 했을 겁니다. 근데 총선 전에 개입을 하지 않은 이유가 의료 문제는 정말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려고 저희가 개입하지 않았던 겁니다. 저희가 뭐 대통령실 편을 들거나 의사들의 편을 들면 이게 갈등이 더 심각해지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빠져 있었는데 네. 총선이 끝나고 보니까 이제는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서로 의견이 달라가지고 갈등하는 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은 원래부터 입장이 첫 번째 의사는 직원해야 된다. 두 번째 단계적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숫자는 대통령께서도 어떤 숫자를 말을 했지만 그 근거에 대해서는 뚜렷한 게 없어요. 논문 3개를 보셨다고 하는데 그 논문의 저자도 거기에 대해서는 딱히 동의한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전공의들도 과학적인 숫자를 만들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하자고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지금 대통령실도 이 전공의들도 서로의 숫자에 대해서 조금 합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 이런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이 어제입니다. 여야 대표회담이 모레입니다. 9월 1일로 확정이 됐는데 소방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여야 대표 회담에 이 의료개혁 관련, 의정 갈등 관련, 뭐 증언 문제랄죠. 이게 의제로 올라갈 것 같은지 또 한동훈 대표는 거기에 또 받아야 되는 건지 이재명 대표가 부추긴다고 예를 들어 지원한다고 하면 어떻게 결정 내려보십니까? 아마 근데 의대 정원이 제일 큰 이슈이기 때문에 회담에 의제로는 들어갈 거예요.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도 보세요. 내년에 내년 말고 2026년에 제로로 하자. 네. 이게 동조하는 듯한 발언이잖아요. 이게 책임 있는 자세입니까?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 때 민주당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몇백 명씩 단계적으로 100명씩 올리는 거 철회했잖아요. 코로나 핑계로. 따라서 지금 이제 민주당도 그러면 이게 1년에 내년에 500, 그다음에 600, 그다음에 700 숫자를 내놔라니까요. 그냥 본인들은 이게 반사익만 누리려고. 네. 왜 의사 단체들이 대통령을 비판하고 국민의힘을 공격하니까 반사익만 누리려고 한마디도 안 했잖아요. 총선 때. 솔직히 국민의힘의 패배 원인 중에 하나가 의료개혁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얼마나 무책임합니까? 안 되면 법으로 정해라니까 날치기 잘하는 법으로 그냥 의대 정원을 뭐 500명, 600명, 700명 법으로 정해버리라니까요? 왜 그거 안 합니까? 저는 민주당이 다른 거는 단독 처리 잘하면서 이 숫자를 이게 법으로 딱 못 박아버리면 되잖아요. 지금도 이게 한동훈 대표 안에만 동의하지 책임 있는 자세는 아니라 봅니다. 알겠습니다.